안녕하십니까. KR 기술영업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탈탄소 시대 KR의 재현과 전략 수립 플랫폼 소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희 회사업계는 탈탄소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금년 4월 IMO 중기 조치가 결정됨에 따라 탈탄소화에 대한 규제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중기조치상의 규제 비용 수준이 좀 낮아서 시장에 약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중기조치로 대변되는 RU 금액 자체가 낮아서 종래의 전통 연료를 사용하고 약관의 부가금만 내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IMO 중기조치는 선언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량적인 감축 의무가 선사에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중기조치 수준이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강화된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EU도 마찬가지로 EU ETS와 퓨엘 EU 마리타임을 이미 시행했고요. IMO 중기조치와 EU의 조치는 유사한 면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선사에서는 각각의 조치와 규제를 잘 이해하셔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선사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 선사들의 고민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료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바이오 디젤이나 메탄올 등의 친환경 연료가 과연 미래에 얼마가 될 것이니 가격 예상하기가 어렵고, 또 생산량이 과연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서 공급 불안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신조 가격과 국내 조선소들의 건조 슬롯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통계를 보시면 5000GT 이상의 선박이 39,000척 정도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중에 대체연료 선박은 한 4%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탈탄소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신조선 대체 수요에 비해서 전 세계 조선소들의 연간 인도량이 중요한데, 현재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조선소의 인도량은 1,500척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O 중기 조치는 결정이 됐고 2028년부터 시행이 아주 유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EU 규제뿐만 아니고 추가의 지역별 규제의 적용이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선박의 항로에 따라 규제 비용의 중복 또한 고려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6월 1일 클락슨 리서치 발표가 가진 신문에 났을 텐데요. 전 세계 조선소의 수주 잔량은 톤수 기준 52%가 대체 연료 추진 선박이라고 벌써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LNG선을 뺀다고 하더라도 46%라고 하고 있고요. 대체 연료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대체 연료 레디라고 되는 선박이 940척이라고 합니다. 이미 전 세계 선사들은 탈탄소에 대비해서 일정 비율의 대체 연료 선박을 신조 발주를 완료했으나 아직 한국 선사들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고민을 여전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신조 발주는 다시 한번 호황을 맞이했는데요. 글로벌 선대 점유율이 4%인 한국 해운의 신조 발주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3년 2%, 2024년 1%의 점유율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발주를 하시게 되면 4%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실 수 있을지라는 고민도 있고, 그 고민 속에는 저희 한국성도 같이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하고 2021년, 2022년에 한국 선주의 발주가 많다고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발레 부에로시 프로젝트, 그다음에 HMM의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카타르 LNG선 같은 특정 화주나 선주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착시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한국 선사의 대표적인 선대 개편이라고 보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탄소화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탈탄소에 대한 지구환경 보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환경 보호라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탈탄소에 대한 고려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사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안정적인 해상 물동량 유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제성 검토 결과가 아마 이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 생각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저희 한국선급에 등록되어 있는 MR 탱커들의 평균 연료 소모량에 대한 규제 비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IMO 기준으로 따지면 연 5,200톤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EU의 역내를 항해하는 비용이 한 30% 정도 됐습니다. 2028년 기준으로 GH 규제 비용을 계산해 보니 연료비 대비해서 한 31% 정도의 규제 비용을 선사들이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난류 가격이 2031년부터 2배로 증가한다는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56%로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선박이 현재 전통 연료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군청색의 조건이 연료비가 되고요. 그 위에 있는 노란색과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탈탄소 규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MR 탱커 같은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MR 탱커 신조 가격하고 25년간의 연료비, 25년간의 GHG 규제 비용의 비율을 보시면 1대 1대 4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MR 탱커가 아니고 컨테이너가 된다고 하면 연료 비용과 규제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규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7가지 정도로 보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 5번인 바이오 디젤은 구하실 수 있으면 바로 적용이 가능한 조치이고요. 옵션 1, 2, 3 같은 경우는 선사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6에 있는 대체연료 개조나 신조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사의 사정과 개별 선박의 상황에 따라서 옵션의 7가지를 적절히 조합해서 연료에 최적화를 하시거나 에너지 효율에 최적화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합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2031년이 되면 이 배가 제일 왼쪽부터 전통적인 연료를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적용했을 경우, LNG 연료를 사용했을 경우와 그 다음에 바이오 연료를 사용했을 경우를 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의 이해가 왜 저렇게 계산했을까라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 계산은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각 연료비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는 여러 기관들의 자료를 저희가 다 취합한 다음에 평균 금액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이해가 조금 다르시더라도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 발표 끝나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작년에도 한번 선사가 나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사의 맞춤형 탈탄소 전략 보고서의 최종 페이지입니다. 선박별로 선령, 운항 조건들을 조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앞에서 보신 7가지의 옵션을 순서별로 적용하는 최적화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선박들의 대부분이 바이오 디젤에 대한 경제성이 높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선사에서는 바이오 디젤의 수급 가능성과 연료비 예측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수행한 바 있기도 합니다. 비교적 선령이 적은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대체연료 추진으로 개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라는 결과도 나왔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 선사는 신조 발주를 했는데 신조 발주의 대부분이 LNG 연료 추진선으로 발주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한국선급에서 만든 맞춤형 탈탄소 전략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파일롯은 선박별로 맞춤형 탈탄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자가진단 플랫폼이고요. 오른쪽에는 파워라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의 과거 운항 정보와 연료 사용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각각의 풀네임은 보시는 것처럼 작게 써놓은 저런 말의 축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선급은 한 3년 전부터 맞춤형 탈탄소 전략 수립에 대해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주요 선사들을 대상으로 연료 전환 시나리오, 에너지 절감 장치 설치 방안, 최적 선속 운영 전략, 감축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등이 포함된 전략을 선사별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분석 등이 포함된 전략, 고객분들의 만족은 엄청 높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이 수요 공급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문 서비스를 요청하는 선사들이 늘어난 반면에 저희 KR 내부의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선사들의 요구를 제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탈탄소 전략이라는 것은 한번 수립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연료비 조건, 규제 비용, 법안의 변경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방식의 대응을 한번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역 계약 중심의 방식이 아니고 고객 스스로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들은 단순히 수치를 계산하는 플랫폼은 아니고요. 규제에 대한 이해, 연료별 장단점 비교, 그다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탈탄소 전략의 타당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개발된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파일럿과 파워입니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가 선박을 선택을 하고 전략 목표를 설정을 하면 보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 비용, 그다음 GHG 절감량, 적용 기술, 경제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전략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KR 파일럿과 파워는 저희 KR 다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KR 다운 홈페이지에는 이미 기존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IMO DCS와 EU MRV를 검증하고 보고하는 프로그램 기어스가 있고요. KR에 등록된 선박들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시는 e플리트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희 파일럿과 파워는 이 기어스와 e플리트에서 정보를 직접 받아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해당되는 선박이 KR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시면 추가의 데이터를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파일럿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일럿은 아까 제가 자가진단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가진단이라고 얘기 드린 것은 선사들이 직접 해볼 수 있으시기 때문에 자가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표적으로 운항 데이터, 연료 사용량, 선박의 기본 재원 정보를 바탕으로 규제 대응에 필요한 요소들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목표 설정부터 전략 도출까지를 전 과정에 대해서 가이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보시는 분마다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구성을 계속 해보시다 보면 단계별로 선대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결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KR의 등록선이고 KR에서 DCS와 MRV 데이터를 검증을 받고 계시면 추가적인 데이터 입력이 필요 없이 전략 수립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일럿 같은 경우는 CII 등급이나 GHG 배출량, 그리고 IMO, EU 규제 비용 등이 현재 선박의 직면한 환경 성능 수준과 규제 노출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선박별 전략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연료 절감 장치, 대체 연료, 그다음에 속도 최적화 등 다양한 GHG 감축 기준을 옵션으로 구성해서 옵션별 투자 비용과 예상 감축량, 그리고 규제 비용과 절감 효과까지를 비교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대 전략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선박 한 척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대 전체에 대해서 각 선박별 특성과 감축 가능성을 포함해서 통합 전략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복잡한 운항 패턴이 있다든지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셔야 된다든지 신조선 투입 계획까지 포함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파일럿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파일럿만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생각되고 추가적인 만일에 서비스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선급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럿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텝 1에서는 전략 수립의 기본에 되는 기초 정보를 입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R 등록선이면 이 단계를 넘어질 수가 있고요. 만일에 등록선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수기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현재 상태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박의 CII 등급, GHG 배출량, 예산 규제 비용 등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IMO 중기조치, EU ETS, 퓨엘리 마리타임까지 모두 포함해서 국제적인 규제를 계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CII 등급으로 B등급이
선박이 있는데 2028년부터 만일에 등급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로 인한 시야의 성능 미달에 대한 페널티 그리고 퓨엘리 마리타임 벌금 부과 등에 대한 것은 또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해당되는 선박의 전략 수립을 하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넷제로 목표 요도를 설정하게 되고요. 설정하면 그에 맞춰서 연료 전환, 속도 최적화, 그다음 ESD 설치 등 다양한 감축 옵션을 고객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는 적용 연도, 감축률, 투자 비용, 규제 회피 효과 등과 함께 비교하셔서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보고서 형태로 출력도 가능하십니다. 파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는 AIS 기반의 위치 데이터와 해상 환경 정보를 결합해서 선박의 운항 상태 및 운항 시 환경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선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즉 전략 수립 이전에 우리 선박이 어떤 방식으로 운행해 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운항 기록에 따라서 주요 해역별 항해 상태 현황, 항해 상태별 연료 소모량, 월별 해상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현재 운항 전략의 상태 진단 및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운항 특성 메뉴에서는 선박의 항적, 항해 상태 속도, 홀수 등의 통계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 기간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기간 내의 결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3척의 선박을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해상환경 정보 메뉴에서는 AIS 데이터를 결합한 해상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바람, 파도, 수심, 수온 등이 통계적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료 소모량 메뉴에서는 관리 선박의 연료 사용량 통계 및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선박별, 기관별 또는 항차별로 연료 사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항차별, 선박별 데이터를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워는 어디까지 이제 기존의 누적된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고 정보화된 결과물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과거에 대한 분석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차트를 보시고 또는 해상에 있는 지도 기반의 정보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비교하시고 항로 패턴의 변화, 그 다음 이상치 식별 등의 시각적인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운항 성능 분석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사에서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계측하고 수집할 수 있다면 KR에서는 이 선박에 계측된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선박의 운항 성능이 더욱 정교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저희 이 KR 파워의 다음 버전도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플랫폼을 직접 시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파일럿과 파워는 에러 점검을 하고 있는 내부 베타 테스트 단계이고요. 아마 이번 달 내에 공식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시 이후에 저희 선사의 분들의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전략 수립과 성능이 조금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개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이할 사항은 저희 파일럿은 KR 고객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파워 같은 경우에는 성능 분석 프로그램이다 보니 저희 내부에 있는 시스템, 컴퓨터 파워라든지 시스템의 소모가 많은 관계로
약간의 유료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6개월간 시범 운행을 해본 다음 필요하면 유료화하고 성능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페이지입니다. 탈탄소 규제 비용은 선박의 신조나 개조 비용과 연료비보다 높은 비용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 효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고요. 대체 연료의 필요성도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현존 선박들은 탈탄소화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 신조선 발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저희 선사에서는 선박별 그리고 현존하는 전체 선대에 대해 맞춤형 탈탄소화 전략을 반드시 한번 수립해 보시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탈탄소화 전략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